전방활주 증후군은 오로지 상완골 그 뼈 하나만 앞쪽으로 밀린 형태를 얘기합니다. 말린 게 아니라 밀려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티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 여러분이 라운드 숄더와 전방활주 증후군에 대한 영상을 가장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물론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전부 차근차근 영상을 올릴 예정이지만 여러분이 특히 전방활주 증후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방활주 증후군과 라운드 숄더의 차이점, 그리고 전방활주 증후군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라운드 숄더와 전방활주 증후군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숄더는 어깨가 말린 형태, 전방활주 증후군은 상완골 자체가 앞쪽으로 밀린 형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라운드 숄더는 어깨가 말려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어깨는 상완골, 견갑골, 쇄골, 이 세 뼈거든요. 이 세 가지 뼈가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말려 있는 형태가 라운드 숄더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전방활주 증후군은 오로지 상완골 그 뼈 하나만 앞쪽으로 밀린 형태를 얘기합니다. 말린 게 아니라 밀려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상완골이 앞쪽으로 밀려서 튀어나왔는데 이 튀어나온 것만 봐서도 어깨가 말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운드 숄더가 아닌 전방활주 증후군인데 나는 어깨가 말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 어깨가 라운드 숄더인지 전방활주 증후군인지 정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어깨는 35도 정도 앞쪽으로 말려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 대부분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어깨는 원래 살짝 앞쪽으로 말려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억지로 펴는 동작이 몸을 더욱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어깨가 원래 35도 정도 앞으로 말려 있는 게 정상인데 35도보다 더 말려 있으면 그걸 라운드 숄더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힘 빼고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검사자가 대상자의 어깨 떠 있는 쪽으로 주먹을 넣어 봅니다. 주먹이 쑥쑥 들어간다면 라운드 숄더이고, 주먹이 들어가다가 견갑골 뼈 쪽에 탁 걸려서 더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말려 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어깨가 말려 있는 게 메인이 아니라 허리와 등이 굽어서 어깨도 같이 말리는 거니까 라운드 숄더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한 거죠. 골반의 위치를 조정해서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등을 조금 더 펴주면 그 상태에서 비교해 봤을 때 그 자세에서는 라운드 숄더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워서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누워서 검사를 했을 때 주먹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라운드 숄더는 아니니까 제발 억지로 어깨 좀 펴지 마세요. 여기서 어깨를 억지로 펴는 동작들 또는 견갑골 후인을 동반한 웨이트 동작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전방활주 증후군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니까 후인 하강이 꼭 필요하겠죠. 근데 반복적인 후인 하강에 의해서 어깨에서 전방활주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방치되면 어깨 충돌 증후군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웨이트 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능적인 운동, 안정성 운동을 병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방활주 증후군의 원인까지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전방활주 증후군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예전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 이 팔꿈치 위치를 통해서 전방활주 증후군인지 라운드 숄더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린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아까 라운드 숄더처럼 누군가가 검사를 좀 해줘야 하는데요. 엄지와 검지로 상완골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툭 튀어나와 있는 견봉의 앞쪽과 뒤쪽을 엄지, 검지로 각각 잡는 거예요. 위치를 확인했을 때 견봉 앞쪽보다 튀어나온 상완골의 정도가 상완골 3분의 1 이상이면 전방활주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딱 3분의 1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보기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양쪽 어깨를 다 체크를 해서 상대적으로 더 튀어나온 쪽이 있다, 그럼 그쪽이 전방활주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검사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방활주 증후군이라는 걸 알았다면 기본적인 어깨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병원이나 재활운동센터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전방활주증후군 영상을 하나씩 꾸준하게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운드 숄더와 전방활주증후군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셀프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가능한 진단법이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어깨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의 어깨를 정확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